궁합이 서로 정말 최악의 궁합이에요. 법원에 노비를 했다. 대법원에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관제수에 걸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합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4일인가요? 어제 개천절이었으니까 오늘 저 녹화 방송해서 토요일날 2시 이제 방송할 거고요. 좀 길어지면 이제 화요일날 2시에 이제 2부 방송이 될 거예요.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선생님 거 금방 이렇게 없어진대. 그리고 잘 안 올라온다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준철학간이나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준철학간 치시면은 제 방송이 이제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녹화 방송해서 이제 토요일날 1부,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부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이제 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내용을 좀 엄선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11월 25일 위증교사 그 재판이 어떻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일진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날 일진도 되게 중요해. 월도 중요하지만 일진도 되게 중요해서 그날이 진짜 좋은 날인지 좋은 달인지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날짜를 한번 뽑아서 사주를 뽑았는데, 이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달력을 거꾸로 돌려서 이제 역행하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 뽑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다 해가지고 뽑아놨는데, 일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제 방송에서 일진 풀어드릴게요. 이제 일진을 일단 풀려고 그러면 또 이재명의 사주를 참 보기 싫은데 또 다시 한번 봐야지만이 또 일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젠가 청문회 이화영 박상용 검사 청문회를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모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일진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풀어드리고요. 이화영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화영 사주는 제가 아마 한 1년 됐나요? 8, 9개월 전에 한번 이재명이하고 이화영이하고 사주를 풀면서 궁합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서로 피해를 준다, 이런 궁합이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도 잠깐 이제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어떤 형을 받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벌금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돼, 대선에 못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신할 사람은 이화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청문회 보고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참 이 모사들이 많다. 이렇게 민주당에는 이 모사꾼들이 많다. 조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왜 이 박상용 검사,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 뭘 수사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이제 대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100억 정도가 이제 넘어갔어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청문회 내용을 보니까 뭐 명맥상으로는 쉽게 말해서 뭐 히토를 수입한다.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되니까는 뭐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주식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절대 쌍방울 주식 안 사요. 왜? 그때 그 당시에는 대북 제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도 한번 터졌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철강, 뭐 도로, 이게 분수품 그거를 예를 들어서 또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보내도 이제 난리가 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을 뭐 히토리 수입을 하든 뭐 하든 100억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에서 돈이 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유엔에서 이 쌍방울에 대한 제재가 내리고, 또 쌍방울 완전히 회사가 망하는 정도로 이제 이 수출도 못하고 완전히 막혀버리는데, 그런 회사에다 주식을 사겠어요? 그냥 아주 국민을 바보같이 아는, 변명을 하더라도 뭐 그럴듯한 자기 나름대로는 어제 막 그냥 서영교 그 청문회 때 막 완전 뭐 시장통 아줌마처럼 증인 불러다 놓고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뭐라고 이제 반박하려고 그러니까 됐어요, 하지 마요. 그럴 것 같으면 증인을 왜 못하러 부르냐고. 개그맨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명수. 그 사람 참 똑똑하더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 이 모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걸 되게 잘하냐면,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불리해. 누군가가 이제 배신을 할 것 같아. 이왕이는 사실은 제일 이재명이가 궁합이 나쁘기 때문에 제일 경계하는, 제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뭐 이화영이 입 딱 터지면 난리가 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뢰를 잃게끔 만드는 그거를 되게 잘해요. 이 민주당 모사회세들이. 그게 처음 당한 게 유동규예요. 사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그 대장동이나 이런 걸 다 알아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같고 이제 어떤 신뢰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걸 되게 잘해요. 아, 저거 유동규 거짓말쟁이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성태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쉽게 말해서 청문회 하고 나서 비서실장이 오후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소개 나왔는데 뭐 옛날 삼성 그 전략 기획실에서도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스카웃이 돼서 이제 쌍방을 해서 이제 뭐 전력 그 하다가 이제 비서실장이 된 사람인데 굉장히 말을 또박또박 잘 하더라고요. 얼마나 김성태가 열받았으면 그 비서실장 출석 뭐 사유서 해가지고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오후에 나와서 그냥 김성태도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도 사실 바라는 게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건 사실은 이 대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 봐. 그러면 쌍방울이 진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될 수도 있었어요. 뭐 정경 유착을 하든 뭐 대통령이 밀어주는데 안 되겠어요. 이재명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랬지만 쉽게 말해서 모든 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김성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공항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도 이재명이나 이화영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이 다 나왔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진술이 중요하고 뭐 김성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국정원이라든지 어떤 대북 송금이 된 거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나오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이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이 모사들이 또 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김성태를 완전히 뭐 조폭이다,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악마화시킨. 그래서 또 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완전히 악마화시키려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나와서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의리가 있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화영이도 쉽게 말해서 어제 청문회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나왔겠어요? 박성룡 검사하는데 뭐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뭐였냐면 그 내용이 이제 뭐 정치평론한테 다 해줬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이화영이가 처음에 신경을 안 썼어요. 이재명이나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 워낙 이제 이재명이 막 이것저것 막 터지다 보니까 이화영이를 깜빵에 가 있는데 신경을 못 쓴 거야. 이화영이가 이제 깜빵에서 김성태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이렇게 해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쉽게 말해서 누가 이재명이가 나한테 대북 사업을 시켜서 했다. 이러면 형량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9년 6개월을 받은 거야. 그것도 이 이재명이 모사들한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쉽게 말해서 진술하고 반성합니다 하고 끝냈으면 9년 6개월 절대 안 나왔어요. 그냥 횡령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진짜 변호사 잘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다고.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음이 딱 변해서 완전히 딱 하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재명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박찬대를 막 면회시키고 변호사를 바꾸고 또 부인한테 뭐라고 또 이 회유를 했는지 부인이 재판장에서 난리 법석을 치우고 변호사를 갈아달라고 그러고 그때까지도 마음이 안 변했는데 좀 이따가 제가 풀어보겠지만 이화영이 같은 경우는 화가 절대적으로 없어요. 한겨울에 꽁꽁 얼어있어. 근데 박찬대 의원은 화가 그때 한번 제가 풀어서 알 거예요. 화가 굉장히 많아. 머리 회전이 빠르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남을 설득을 잘 시키는 뭐 답은 딱 나와 있겠죠. 뭐 두 가지겠죠. 야 탄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어. 나 믿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질질질 끌고 가다가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바로 사면시켜줄게. 그걸 또 이 이왕이가 또 멍청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술을 바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술을 바꿔놓으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야지 합리화가 될 거 아니에요. 설주한 변호사한테는 쉽게 말해서 다 인정을 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를 뭔가 이제 여론전이나 법원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켰겠죠. 이 모사들이. 그 모사들이 시킨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론전. 한마디로
야 검사실에 갔더니 회유하느라고 뭐 민호회도 시켜주고 뭐 어제는 또 뭐 짜장면 뭐 갈비탕까지 뭐 시켜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그쪽으로 하자. 그러고 나서 이왕에는 또 이 화가 없으니까 멍청해가지고 또 시키는 데도 한 거야. 근데 이 이재명이나 이 모사들이 생각한 건 어떤 걸 생각했냐면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는 뭘 그랬냐면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국무총리가 한덕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30% 정도 돼.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한 30% 돼. 큰 글자만 읽어 뉴스에서 크게 이제 터뜨린 것만 야 검사들이 뭐 또 회유하느라고 민호회 사줬대 이런 식으로 또 믿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은 노렸고 그러고 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아니다라는 걸 밝혀줬다. 그 청담동 술자석 그거 보세요. 그거 아직 믿는 사람이 30% 돼요. 그걸 노린 거고 하나. 그러면 나머지 70% 국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왕이가 무서웠던 거예요. 왜? 요번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다가 이제 변호사하고 이제 녹취한 거를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큰일 나갖고 이제 이 청문회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되게 웃겨요. 예를 들어서 이 모사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얘는 맨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나중엔 또 이렇게 나갈 거라.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게끔 나머지 국민들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돼갖고 대선에 못 나가게 됐어. 그럼 이제 이왕에는 확 돌변해가지고 나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이재명이가 다 보고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화영이 말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여론조를 펼치려고 그리고 나서 청문회는 생쇼를 한 거야. 생쇼까지 할 때는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도 이제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다 네 편이야. 다 도와줄게. 그러는데 뭐가 터졌냐. 그 녹취를 주진우 의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린 거야. 거기서 나온 게 핵폭탄급이 터진 거야. 변호사 대납. 그 녹취에 변호사 대납이 나오고 그 다음 광장에 대해서 또 불법 후원금 문제가 또 나오고 돈을 줬다. 김성태가 다. 그게 난 두렵다. 그러면서 더 큰 건 법원에 노비를 했다. 대법원에. 이게 터지니까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나중에 터질 줄 알았는데 그게 딱 터지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당황한 거예요. 이 멍청한 애 하나 이렇게 해서 겉으로 우리가 도움 될게. 너 입국 다물고 있어. 그리고 검사들이 우리 회의에서 이런 걸로 여론 좀 펼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엉뚱한 게 빵 터져. 그러니까 회유하고 검사 탄핵은 저 멀리 간 거고 지금 일제히 언론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그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쭉 이제 계속 김성태가 전환사채 20억 해갖고 근데 일반 국민들은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요새 하다못해 그냥 이혼 민사 제품도 그냥 일반 아주 이제 초짜 변호사들 쓰려고 그래도 5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호화 변호인단을 누가 얘기했는 줄 아세요? 경선 때 이낙연 대표가 나와서 아주 점잖게 이렇게 호화 30명 변호인단 그 중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2명 헌법 재판관 출신이 하나 그것도 김앤장 변호사 최고 그 법관 출신의 그 변호사 각 그 최고의 수임료 1위들만 30명을 뽑아놓은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몇백억 들어요. 수임료 한 사람당 근데 재산은 하나도 안 줄었어. 그리고 이낙연 또 경선이 때 점잖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억 정도 들었다며요. 그게 1억 갖고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거는 계산해 봐야겠네요. 그건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계산해 봐야겠네. 얼렁뚱땅 또 넘겼어. 요즘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가 했던 거, 말했던 거 이런 게. 이게 엉뚱한 진짜 핵폭탄이 팡팡팡팡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동안 수사 못했던 변호사비 대납이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것도 또 이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형 입원시킨 거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선거법 위반을 해서 대법원에서 권순일이라는 5대6인가 해가지고 아마 무죄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대장동에서 1,500 받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법원에다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를 넣으면은 다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야. 김앤장 변호사 대법관 출신 이런 사람들 좀 압수수색 하자고 그러면 다 기각시키는 거야 법원에서. 근데 이제 법원에서 기각 못 시켜요. 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말. 여론이 이 핵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기각시키면 법원이 욕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기각을 못 해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변호사 대납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사주푸는 사회 왜 얘기했느냐? 궁합이 서로 정말 최악의 궁합이에요. 아주 나쁜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궁합이 나쁠 땐 나쁘게 작용이 돼요. 그건 제가 이 두 사람 사주를 풀어보면서 왜 나쁜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하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 열통이 터져요. 화가 나, 열불이 나. 뻔히 아는 사실을 저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해 먹고, 또 너무 웃긴 건 그 영광군수 그 선거 유세하면서 이재명이가 뭐 윤 대통령이 혼자 배부르기 위해서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죽인 이런 세계가 참 쟤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남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얘기예요. 자기 혼자 배불리려고 지금 몇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깜빵 가고 몇 사람이 지금 얘도 지금 지금 깜빵에서 9년 6개월 받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얘를 또 어떻게 하면 또 이용해 가지고 청문회 불러내서 겉으로는 그냥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야 저거 이제 나중에 배신 때리면 거짓말쟁이 신뢰가 없는 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또 거기에 이제 이왕이는 놀아나다가 이 물이 많은 사주들은 또 오래 생각하면 다 알아. 이거 뭐야 또 당했네? 그러니까 변호사 불러가지고 녹음해라. 자기도 살궁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시켜 복반에다가 뭐 김성태가 로비 돈 주고 그런 게 무섭다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끝에 가서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왜 자기 거짓말 유동규처럼 당하지 않겠다 이거야. 김성태니 유동규처럼 아 나 거짓말장이 아니다, 그걸 이제 녹음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9년 6개월 받았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에이씨 대법원에 한번 내자.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 놀라가지고 정청래 불러, 정청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전현희 이런 애들 이제 법사위원 시켜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좀 달래. 개편인 척해. 아마 눈치챈 것 같아. 이거 괜히 또 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도 이것도 눈치챈 것 같아. 그래갖고 편 들어주는 척해. 이렇게 좀 믿게 해. 내가 대통령 되는 것처럼 내 뒷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완전히 이 쇼 노름을 하고 있는데 바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는 깨달지 못해도 이 사주는 오래 생각하면 다 알아. 지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불러놓고 녹음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반협박이지 한마디로. 뻔히 틀 줄 알았을 거라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뭐 제가 녹취한 거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주진우요? 막 이러더라고. 그게 생쇼로 하거든. 언론에도 이제 노출이 되고 법원에 이제 하게 되면 뻔히 이제 이게 이재명이 협박한 거야.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변호사가 변호사비 대납은 다 알려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모르는 게 또 있어. 내가 알고 있는 큰 건들이 있어. 그게 두려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무서운 말이야. 이재명 내가 알고 있는 거 터뜨리면 너가 작살나. 나 도와. 그리고 너 쉽게 말해서 대선 못 나가게 되면 나 거짓말장이 아닌 것처럼 다 불어. 나한테 잘해. 이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주 보면 다 나와. 그럼 사주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풀긴 되게 쉬운 사주. 뭐 일반 뭐 조금만 역학 공부해도 역행도 아니고 순행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라는 거는 사주를 풀 때 보세요. 이 무토라는 거는 실제로는 큰 산이에요. 약간 뜨거운 산이야. 근데 이 천간에 있으면, 특히 이 일간에 있으면 퍼센트는 5%밖에 안 돼. 조그만 땅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만약에 월에 있다 그러면 큰 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간에 있을 땐 작은 한마디로 화분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 간목 큰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 묘목 안에는 지장간 안에 갑하고 을목이 있어요. 소나무 한 그루 또 있고 꽃나무 한 그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태어났다. 한겨울에. 한겨울이라는 건 뭐냐면 자수라는 건 12월 11일. 우리가 이번 추위를 겪어봤지만 겨울에 겪어봤지만 굉장히 꽁꽁 얼어있는 상태예요. 물이 자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월이 한 30%로 보는 거고 이 일을 20%로 보는 50% 물이 얼어있어. 땅은 작아. 거기에 겨울철에 햇볕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이제 이 물은 얼어있지만은 지하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간 친구. 뭐 이런 사주, 이 토가 없는 사주들은 뭐냐면 굉장히 이 토는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토가 많으면 기가 얇은 거고 토가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부터 해. 되게 신중하고 의심스러운 사주예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 의심을 하다가 자기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주예요. 배신을 안 하고 끝까지 믿어. 한 10번 속을 때까지는 믿어.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이 또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 대신 친구 관계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많을수록 어때요? 이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간관계, 친구들, 남자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얼어있는 녹여줄 수 있는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이 햇볕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그럼 이런 사주는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또 엄마하고도 별로 인연이 없고 이렇게 화하고 이 역학에서 이거를 인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율이 안 맞아. 이 물하고 나무가 세력하고 화하고 토의 세력이 가장 좋은 사주는 50대 50이야. 근데 이런 사주는 태어나자 부모를 갈라놓는 사주. 제가 인간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부모를 갈라놓는 사주.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니면 한쪽 부모가 없거나 이렇게 사는. 깨버리는. 한쪽 기운은 너무 세고 한쪽 기운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얼어있는 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 인연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처복이 없겠죠. 이 얼어있는데 눈보라 갇히면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완전히 처복이 없다. 이런 사주는 여자만 만나면 돈 나가. 여자만 만나면 집안이 파탄이 나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 하면 불이 꺼져버려요. 이 불이 반야한테 가장 필요한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큰 나무가 두 그루 있으니까 이 나무가 땅이 어때요? 뿌리를 내면 갈라져 버리겠죠. 나무가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나쁘게 작용할 땐 이걸 관재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럴 때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땅이 갈라져. 그러니까 자식복도 없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목이 들어올 때는 항상 관재수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23년, 22년이 이민개묘야.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서 이 불도 꺼지고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관재수에 걸린 거예요. 깜빵에 있는 거야 지금. 2020년, 30년이 개묘년. 작년이 개묘니까 물하고 나무. 이민년 물하고 나무. 그럼 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제일 나쁜 궁합이 나쁜 게 뭐냐면 여자하고 부인이. 사실은 그 진술을 이제 이재명한테 할 때 그걸로 이제 진술 번복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9년 6개월 절대 안 받았어요. 왜? 한 사람 이익자는 따로 있었거든. 그냥 이 사람은 심부름꾼이에요. 중간에 이재명이가 시켜서 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형이 나올 수가 없어. 쌍방울 해서 뭐 횡령하고 돈 쓴 거 뭐 이런 것 갖고 이제 뭐 심부름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형량을 때리진 않아요. 주범이 항상 이 형량이 많은 거지. 그걸 알고 이재명이가 박찬대 시켜가지고 박찬대가 또 이 화가 되게 많아. 제가 사주를 풀어봐서 믿은 거예요. 박찬대 말을.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또 속았구나.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궁합으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물하고 나무가 많은 사람이 궁합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자묘라는 게 있어요. 자묘. 두 개가 다 올려있죠. 이건 한마디로 창녀살, 골랑도화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간에 무게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에 자묘가 있으면 골랑도화살. 남을 되게 불쾌하게 만든다. 말을 한마디 뚝 던지더라도 아 뭐지? 하고 되게 불쾌하게 만드는 아주 이게 나쁜 살이에요. 그리고 배신을 잘해. 이 자묘들은 배신을 끝내주게 잘해요. 처음엔 되게 잘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어떤 저거 하면 배신을 확 때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한번 배신하려고 하다가 박찬대 때문에 지금 박찬대가 화가 많이 나서 설득을 하고 막 가진 저걸 얘기를 했겠죠. 다 총력해서 민주당에서 밀어주겠다. 뭐 식구들도 다 돌봐주고 뭐 다 양아치들한테 쓰는 수법들 있잖아요. 거기에 또 박찬대 같은 경우 화가 많아서 머리가 잘 돌고 심리 파악을 잘해요. 어차피 형사하는 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무조건 사면시켜주겠다. 내가 약속한다. 이재명이 또 약속했다. 그걸 믿는 또 이 바보가 되겠어.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어때요? 신뢰는 깨지겠죠. 그걸 또 이재명이 노린 거예요. 이 청문회 와서 그 녹취만 안 터졌으면 완전히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주고 거짓말한 거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아 저거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완전히 이와인 한번 물맥인 거야. 이재명이 협박한 거예요. 한마디로 변호사 되나? 내가 이 뻥끗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김용태 변호사가 노련한 변호사예요. 이제 안 말려들려고 아이 변호사 대납 같은 건 다 터져서 아는 일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건 큰 일이 또 있어. 그게 무서운 거거든. 이재명이 잘 들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화가 없어요. 이 화가 없는 사람의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화가 없어. 김건희 여사 건 좀 이따 제가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왜 요새 이렇게 힘든지. 이 쉽게 말해서 이 화가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력. 그럼 심장이 이렇게 쾅쾅쾅 뛰는 게 약해. 그럼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니까 순간적인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 잘못 불려 나온 거예요. 사실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누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관들이 다 써준 거 읽어. 그건 돼. 그렇지만 앉혀놓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녹취기로 어디서 얻었냐고 막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또 아바이 이재명 또 살리려고 그냥 가진 또 그냥 아부를 하고 있더라고. 또 정문에. 그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치매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하면 피가 머리 쪽으로 빨리빨리 안 올라가.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는. 빨리빨리 이해를 못해요. 말을 또 얘기한 걸 바로바로 못해. 그 다음에 시력이 자꾸 떨어져요. 화가 없는 사람. 그 대신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곰곰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화가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딱 가면 모든 게 긴장이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시험을 못 봐. 근데 끝나고 나서 이 물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항상 재수래요. 아는 건 많은데 끝나고서 이렇게 보면 다 알아. 그러면 깜빵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이재명한테 내가 또 당했구나. 알았다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회유하면은 또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신뢰가 다 없어지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배신을 때려도 쟤는 신뢰할 수 없다 하고 여론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 관음 계시지만 관음이 그냥 청렬연월도로 싹 쓸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 정말 청문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 특히 민주당 그 뭐 서영균이 뭐 이렇게 야 저게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일까 참 잘못 뽑았다. 근데 그렇게 잘못 뽑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40대 50대 이런 세대들은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니 뭐 이런 좌파 방송에서 계속 그걸 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좌파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뭔지 알아요?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세뇌 교육을 잘 시켜. 진짜 같아 막. 그럼 진짜로 믿으면은 토가 없는 사람들은 김건희 뭐 한마디 여사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아니 마포대교 이렇게 한데 뭐 통치 그래 그걸 다 믿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어요. 다 하는 얘기를. 그게 세뇌가 돼. 세뇌. 그러면 이재명하고 관계는 어떨까? 또 이재명이 오늘 일진이 판결할 때 11월 25일 날 어떨까? 이재명 걸 또 풀어봐야 돼요.